60대는 황혼이 아니다. 새벽이다. 자신의 시간을 되찾는 순간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의 회복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의 후반부가 되어야 우리는 자신을 이해한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일생처럼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일일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 이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늘은 그 질문에 쇼펜하우어의 통찰로 조용히 답해보려 합니다. 일막 욕망의 시대에서 성찰의 시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나였다. 젊었을 때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달렸다.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인정을 위해.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쏟아졌고 밤이 되어도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더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말이다. 그 질문들은 결코 나 자신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몸부림이었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철학적으로만 들리는가? 아니다. 욕망은 우리 삶에서 가장 구체적인 고통이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욕망. 더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욕망.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 더 완벽해야 한다는 욕망. 그 욕망들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깊이 지치게 만들었다. 그런데 말이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그 거대했던 욕망들이 조용히 잦아들기 시작한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것.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두려웠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걸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아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자리 잡는다. 통찰이다. 젊을 때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바깥의 소음이 줄어들면서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했던 걸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 20대에도 했던 질문이다. 하지만 그때의 질문과 지금의 질문은 완전히 다르다. 20대의 질문은 불안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지금의 질문은 평온에서 나온 질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전반부는 욕망이 지배하고 후반부는 이해가 지배한다. 젊을 때는 삶을 살아내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다. 칼 융은 이 시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생은 50에서 진짜로 시작된다고. 성숙은 나이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온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성숙해진다고. 아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성숙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온다.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전히 비교하며 여전히 인정받으려 애쓰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50대에도 자신만의 속도를 찾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며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쇼펜하우어는 고요함은 지혜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젊을 때는 이 고요함이 정체로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고요함은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본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본다.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황혼이 아닌 새벽인 것이다. 이막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새벽처럼 찾아오는 순간. 여기 63세, 아버지에서 비로소 한 사람인 그가 있다. 그는 63세였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고 정년퇴직을 했다. 처음 몇 달은 좋았다.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저녁에 돌아와도 피곤하지 않았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공허함.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TV를 켜도 재미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는 늘 똑같았다. 건강 얘기, 자식 얘기, 옛날 얘기. 솔직히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잠에서 깼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늘 끝자락에는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그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아,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새벽빛이 달리 보였다. 어둠을 밀어내고 조용히 밝아오는 그 빛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나라는 존재. 35년간 그는 회사원이었고 30년간 그는 아버지였고 40년간 그는 남편이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누구였을까?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먼지 쌓인 낡은 공책이 나왔다. 20대 때 썼던 시들이 적혀 있었다. 내가 이런 걸 쓰기도 했구나.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외면하고 살았는지를. 그는 그날부터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손도 잘 안 움직이고 표현도 서툴렀다. 이런 걸 이 나이에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언어를 되찾는 느낌. 글을 쓰면서 그는 자신이 정말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내가 물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나를 찾았어? 아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상관없었다. 그는 이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57세.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시간. 그녀는 57세였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20대에 결혼해서 30대에는 아이들을 키웠고 40대에는 아이들 교육에 올인했으며 50대에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을 뒷바라지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아침 차리고 낮에는 집안일하고 저녁에는 저녁 차리고 밤에는 내일 준비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결혼을 했고 작은아이도 독립했다.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허전했다. 이제 뭘 하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다. 자유. 아침에 일어나도 챙길 사람이 없고 낮에도 급하게 할 일이 없고 저녁에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57세의 자신이 보였다. 주름도 늘었고 흰머리도 많아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지? 그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문득 기억났다. 20대 초반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기억. 하지만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그 꿈.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두려웠다. 이 나이에 피아노를 배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다. 동네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피아노 초급반에 등록했다. 첫 수업날 그녀는 설렜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있었다. 건반을 누르는 것도 어색했다. 옆에서 젊은 학생들이 쓱쓱 쳐내는 걸 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 내가 뭘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시간만큼은 행복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마다 30년 전에 자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때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남편이 물었다. 피아노 배워서 뭐 하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를 위해서요. 남편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이제는 나의 기준으로 살고 싶다고. 버지니아 울프는 말했다. 나 자신이 되려면 고요한 방 하나가 필요하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방을 가졌다. 그 방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시간이었다. 6개월 후 그녀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피아노를 쳤다. 서툴렀지만 그 소리는 그 어떤 연주보다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소리였기 때문이다. 큰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새벽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63세 남자와 57세 여성.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황혼이 아니라 새벽을 맞이했다.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의무의 시대가 끝나고 자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시대가 끝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삶의 의미는 자신을 아는 데 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을 알아가고 있었다. 산막 후반부 인생은 욕망이 아니라 통찰로 빛나는 시간이다. 의지에서 통찰로의 전환. 20대의 삶은 의지로 만들어진다. 나는 이렇게 살겠어? 나는 이것을 이루겠어? 나는 이렇게 되겠어? 그 의지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달렸다. 의지가 삶을 끌고 간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삶은 다르다. 의지만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의지는 인생을 끌고 가지만 통찰은 인생을 인도한다. 통찰은 무엇일까? 통찰은 멈춰서 보는 능력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의지로는 답할 수 없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때만 답을 얻을 수 있다. 비교를 멈추는 지혜.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했다. 동창들과 비교하고 동료들과 비교하고 이웃들과 비교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그 비교는 우리를 채찍질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나도 그랬다. 항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살았다. 동창 모임에 가면 누가 무슨 차를 타고 누가 무슨 직책에 있고 누가 얼마나 버는지가 화제였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저 사람의 성공이 나에게는 의미 없을 수 있고 저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는 불행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이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용기. 젊을 때 고독은 외로움이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고 혼자 있으면 쓸쓸했고 혼자 있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났다. 의미 없는 모임에도 나갔고 관심 없는 사람들과도 시간을 보냈다. 왜냐하면 혼자라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주말에 혼자 있으면 뭔가 허전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고독의 의미가 바뀐다.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 질문들은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들린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나도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 아무도 없는 새벽,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보인다. 내려놓음의 자유.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쌓았다. 경력을 쌓고 재산을 쌓고 인맥을 쌓고 명예를 쌓았다.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할 거라고 믿었다. 나도 그랬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직책에 올라야 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무거워졌다. 관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걱정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늘어났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진짜 자유는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소유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온다. 이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다. 쓸데없는 체면을 내려놓고, 무의미한 경쟁을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진다. 가벼움은 자유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누가 나를 평가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평온. 젊을 때 우리는 바깥을 향해 있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모든 질문이 바깥을 향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질문의 방향이 바뀐다. 안으로.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나는 이 순간 행복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감각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일 때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 내 내면은 나에게 가장 정직한 답을 준다. 이건 나답지 않아. 이건 내가 정말 원하는 거야. 이건 나를 행복하게 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것이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후반부 인생을 빛내는 4가지 통찰. 인생의 후반부를 빛나게 하는 것은 4가지다. 비교를 멈추는 지혜. 내 인생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용기.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깊게 만든다. 내려놓음의 자유. 가벼워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평온. 내 내면이 가장 정직한 답을 준다. 이 4가지는 의지로 얻을 수 없다. 오직 통찰로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욕망의 시대가 아니라 통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당신은 지금부터 새벽이다. 당신은 황혼이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막 밝아오는 새벽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직접 켜는 조용한 빛으로 채워질 것이다. 남은 인생은 당신이 직접 켜는 빛으로 채워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11생이었습니다.